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 이번 주 뭐 누군지 뭐 뻔하죠. 뭐 저 신스틸러 박성태 사랑가사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영국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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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 이번 주는 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의도의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국민의 전당대회, 그리고 전당대회 포인트는 역시 문자 뭐 요거기 때문에. 아니 왜 김건희 여사라고 말을 못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 지금. 아 그래요? 문자가 지금 핫한 이슈입니까?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네. 전당대회 예. 관여하냐 개입하냐 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친구라고 지금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러십니까 자꾸? 쫓아내세요. 자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자 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주요 장면 좀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저 우리 이야기 나누죠.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으면 야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좀 지나니까 문자 내용이 다르다.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왔다 그러면서 사실 윤심팔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도와드릴 의사도 있고 말씀도 드렸는데 번복이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 25년 동안 한나라당 소장파 어떤 어려움에도 제 소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자 차례로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원희룡 후보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장 소장. 네.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뽑아주세요. 쩔쩔맨 난감한 원희룡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어제는 여러 가지 공세를 자제했지만 예.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는 한동훈 지금 비례대표 뭐 여러 가지 공천 사천한 거 아니야? 뭐 처가에서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공격을 해댔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니 그 뭘 했는지 좀 얘기를 해봐라.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예.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가 특유의 개면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 성관이가 저기 다툼 중단하라고 정책 비전 능력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예. 자꾸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진짜 한다? 해보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난감한 게 제일 인상이 좀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네거티브 공격을 강화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얘기도 사실 제일 많이 했는데 어제는 또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어젠 금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던데. 그죠? 그 선거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김영우 의원 보시기에는 네거티브 전략에서 약간 포지티브 전략으로 전략 변화라고 그런 한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그 문자 논란을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대통령실에 해를 끼칠 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댓글 이런 거를 보면은 예. 원래 원조 소장파로서 가졌던 그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 아하. 이런 게 많이 달렸었어요. 예. 내가 쭉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자도 그렇고 한동훈 배신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게 예. 마이너스 아닌가 아하. 후보로서 예.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예. 너무 또 하루아침에 급변하니까 예. 금리와 물가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당내 선관위를 어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어색했죠. 아, 예.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어제 저는 사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예. 모든 후보들이 여태까지 쌓였던 그 감정들이 조금 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한동훈 후보도 예. 계속 참았다가 예. 어제 좀 폭발을 좀 했고 예. 예. 아무래도 좀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렇겠죠. 뭐 재미는 있습니다. 예. 저는 박 실장은- 보면서 이제 예. 원희룡 후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많이 이제 톤이 다운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슈도 원래 공격했던 이슈를 안 잡고 여사의 문자 5건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면서 예. 정확히 누가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개된 배경은 친윤 원희룡 후보를 돕자. 예. 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책골로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하. 일단 조용히 있자.
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아차차가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예. 우리 쪽에서 잘못 갔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어제 보시고 관전평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 있으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예, 모든 후보들의 생각이 잘 드러났고 예. 저는 뭐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당대회라는 게 당을 살려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벌이는 이벤트인데 예. 예, 너무 네거티브가 좀 심했죠 그동안에. 그런 언론의 지적들이 많아요. 아. 미래 비전 경쟁은 없고 문자만 남았다. 뭐 예, 이런. 그래서 예. 제가 그 점을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걱정, 예. 그 우려 섞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 거의 걸신 들린 정당처럼 막 세게 나오는데 예. 우리 당이 당내 이 후보들이 이거 우리 당이 좀 더 비전 제시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완전히 배신자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문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깊은 수렁에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저는 어제 사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건 뭐였냐면 그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TV조선이 그거를 항상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무인도에 가면 누구랑 가겠습니까? 와. 1번 찐윤 이철규 의원, 2번 총선백서 조정은 의원. 1+1. 네, 1+1. 그랬더니 1번이요. 왜? 1번이 오면 2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답이었어요. 조정은 의원의 의문의 일패가 아니었나라는. 진짜 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후는 브라더스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후보 예. 조정은 의원을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나는 비윤이 아니에요.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신뢰관계도 있고 내가 네. 당대표 되더라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배신 안 할 사람이에요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과 차별할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저는 안 합니다. 그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한동훈 후보고 하겠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원희룡 윤상현 후보고 이렇게. 예. 어제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의 흐름이 예. 당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당대표 되더라도 예. 대통령과 갈등 없어요. 알아서 예. 잘할게요. 차별 예. 안 해요. 아하. 그런 예. 인상을 주고 싶어 했다. 예. 그게 특징적인 것이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주된 관심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됐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사실 전 뭐 쭉 보지 못하고 예. 주요 장면들만 이렇게 봤었는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TV조선이 또 잘했더라고요. 예. 재밌긴 재밌었는데 한편에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왜요? 좀 든다. 왜요? 전반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야당도 아니고 그런데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 뭐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 같아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쟁점인데 예. 요게 이제 지금 막 과도기 격변기를 거쳐서 이제는 예.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은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면 다시 이제 대통령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격변기인 통과 의례 예. 쟁점이 되는 과정이 자체가 그렇게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저 3부에는요. 전당대회 뜨겁게 저 관통하는 제일 주제 문자. 문자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저 미래 비전은 없어지고 문자만 남는다라는 언론의 저 사설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 비전보다 문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 정치자들이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예, 뭐 미래 비전 얘기 나온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요. 지금 네. 문자만 나왔으니까 문자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궁금증을 다 풀어보겠어요. 문자 5개 김건희 여사가 1월에 한동훈 위원장에 보냈던 전문은 공개됐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 첫 번째 의문점 김건희 여사는 이 문자를 왜 보냈고 한동훈 후보는 당시 비대위원장 왜 답하지 않았을까? 요겁니다. 김영우 의원.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문자를 왜 보냈다고 보십니까? 전 그 사과를 사실 그때 안 한다라는 정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도 사과를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엄청난 갈등이었고 1월 21일에는 1.1 사태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하나의 알리바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리바이라는 얘기는 예, 나는 사과할 의사 있었어? 요거 그렇죠. 보여주려고? 사과할 의사가 그래도 있었다는 게 나중에라도 예. 있는 것이 나중에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했다가 사퇴를 종용받는 예. 그런 그 지경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됐다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듣기도 했지만은 그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으면 단답형으로 문자를 또 줄 수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예. 사과를 하시라 마시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국정농단 내지는 당무 개입 예. 그 빌미가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자 보낸 것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지금 이거 자체가 민주당의 먹잇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답까지 달았다. 그러면 이건 더 완벽한 따끈따끈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총선판에 왜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냐 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중대한 사안을 그 당대표 사실상의 당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그 김건희 여사하고 논의한 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그 선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계속 더 심한 특검으로 몰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저라도 예.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답을 그래요? 하기가 곤란하고. 예. 예, 그건 인간적인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자에 대해서 저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친윤계 쪽에서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과를 못했고 총선이 찼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친한계 쪽에서는 당시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실에 이관섭 실장이나 한호섭 수석에게 계속 사과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어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였다. 그리고 여사 주변 인물이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문자 메시지 쫙 써가지고 보내기도 했다. 뭐 이게 이제 친한계 측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요거 하나만 제가 1월 21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1월 23일에도 김건희 여사가 또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미 다 분위기는 정리됐고 다 끝난 건데 사과 안 하는 쪽으로 또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네. 근데 23일에도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저는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과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과 의사가 없었다는 김영호 전 의원의 주장, 사과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다. 이 주장에도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근데 일단 전 큰 건 뭐냐면은 문자를 5번이나 여러 번 보내고 말은 막 사과가 엄청 들어가죠. 시키면 100번, 1000번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대위의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 같아요. 정치적 행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여사는 앞에 문자를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디올백 문제, 사과 문제 때문에 소원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커졌죠. 우린 잘 몰랐지만 이미 12월 말부터 비대위원장 처음 하기 전부터 국민 눈높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서로 기분이 나빴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저는 사실 사과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본인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사의 여러 번 문자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행동이었다고 봐요. 여사의 행동을 보면 물밑에서 대통령이 예전에도 인터뷰에 그 녹취록에 나온 거 있잖아요. 대통령 그런 거 잘 못해. 내가 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소리와 통화에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대통령과 통화 좀 하셔라. 문자에 첫 번째 만나거나 통화 좀 하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저도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제 뜻이나 대통령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밀린다, 역효과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그냥 약간 변명 같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 왜냐하면 예. 비대위원장 시킬 때부터 그전에 법무부 장관 시킬 때부터 차기 후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다라고 점을 찍어놓은 상태인데 예.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둘 사이에 충돌이 나면 위험해지죠. 예. 그래서 여사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3일, 25일 문자도 전반적으로만 그런 톤이에요.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톤. 예. 예. 그 사과 의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소장, 자, 이거 저 마지막에 하는 사람 이래서 불리하다니까. 지금 밖에서 제작진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짧게 하라고? 아니요, 재밌게 해달라고. 아 예. 저는 김건희 여사를 몰라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런 문자를 보내면은 예. 어떠한 의도로 의미로 보냈는지 몰라요. 예. 근데 5번이나 사과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사과하려는 진정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정말. 박성태 실장이랑 저랑 싸웠어요. 자, 장성철 소장의 참칭 보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박성태 실장한테 어. 저기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한 번 보내고 답이 없어. 어. 안 보내. 어.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지. 예. 그런데 답을 안 보내는데 제가 계속해서 5번이나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막 5번이나 보냈단 말이에요. 예. 사과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렇게 보냈을까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저의 판단인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예. 두드려 봤는데 다른 쪽에서는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 플레이다. 이거 내가 잘못 엮이면은 상당히 되치기 당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막 지금 며칠째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네 없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의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예. 뭔 의미가 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추석 선물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네. 다시 되돌아왔어요. 예. 근데 예. 주방까지 갔다가 빡 빼기야 지금. 일단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좀 안타깝고 예.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좀 여사님 이거 대통령 분위기는 이런데 예. 좀 다 한번 논의해 보시고 예. 정확히 말씀을 주셔라. 우리 준비 잘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례적인 멘트라도 좀 치지 네. 뭐 이런 거예요. 솔직히요. 제가 테디한테 문자를 5번 보냈는데 다 씹었어요. 네.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네. 저 진짜 가만 안 둔다고 감정이 쌓이거든요. 네. 거기부터 이제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사적 관계니까. 네, 괜찮아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여러 가지 친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네. 공천 시즌 들어가지고 사적 관계니까 안 받아야지. 이것도 좀 설명이 좀 네.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지금 인간의 크게 감정이 재미는 없네요. 인간의 감정이 복잡해서 네. 사과를 5번 네. 보낸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한 위원장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과할까요?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네. 의견을 구하는 거잖아요. 5번 보냈다는 것은 네. 그 정도로 약간 제가 앞서 말씀대로 좀 한 위원장의 관계를 좀 잘 풀어보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언제까지 답장 안 하나 보자. 에이 이런 것도 은근히 들어요. 여사님이 그럴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모른다며요 여사를. 네, 잘 모르는데. 아니 저도 물어보는 모르는데 거예요. 저는 회사 명칭이 사람과 사이 연구소잖아요. 사람을 더 연구하면 그렇게 된대. 모든 행동은 복합적인 감정에서 나와요. 자, 그럼 추석 선물을 향한 장 소장의 처절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여사가 결국 사과 안 했어요. 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사님,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내일 뭐 이렇게 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과하시죠.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사가 사과했다? 하지 않았을까요? 저 정도까지 해놓고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 문자를 네. 보고 나서 어떤 네. 생각이 있었냐면 네. 김건희 여사 진짜 세구나. 뭐가 있어요? 정말 자기 결정권이 있구나.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네. 내가 결정하면은 그냥 그것이 집행이 되는 거야. 예. 대통령이 반대하고 참모들이 반대하고 윤핵관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사과하면 사과하는 거지. 네. 이러한 자기 결정권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사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과 안 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답을 안 해줘서 사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어제 그 TV 토론 보면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사과할 뜻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실히 알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예. 저는 그게 팩트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뭐 추정입니다. 충분히 네, 설득할 추정이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동훈 당의 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 그 다음에 1월 21일 날 그만두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사과라는 문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사과할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고 근데 사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우리 당이 처한 현 주소구나. 예. 당정 관계도 그렇고 그거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는 소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뭐 괜찮은 듯 얼버무려 가지고 당정 관계 잘해보자 건강한 뭐 당정 관계 뭐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이런 그 아주 그 뻔한 얘기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거든요. 근데 차라리 아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관계를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차기 선거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당정 관계가 제대로 한번 이제부터라도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진단이 예. 되면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어떤 당정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지금 좋다 아니면 큰일 났다. 뭐. 지금까지는 엉망이었죠, 솔직히. 예.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끌려갔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또 공천 줘가지고 강서구청장 떨어지게 만들었고 예. 다 잘못된 당정 관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 그 견제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견제해야 되고 예. 균형 이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금 민주당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 결국은 국민들 마음에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들 마음에 들어야 이게 정권 재창출이 되는데 예. 그거로부터 멀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제 김영우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오늘 저녁 먹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또 전화 와가지고 내일 저녁 먹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두 번 다 다 가요? 근데 한 번만 가셔야 돼요. 밸런스 게임이야 이거? 뭐야? 예. 한 번만. 예. 전혀 영향가 없는 제가 무슨 판단을 한들 전국에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과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대통령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네.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여사가 이 잠깐만 이 지금 장 소장의 최근 이 몇 번의 발언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게 좀 아니에요. 이게 저기 디스입니까? 영향력이 있다. 구수 참칭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 의식의 생각 흐름이 없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네.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얘기하는 근데 거다. 여사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심했어.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사에 보면 뭐 진중권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총선이 끝난 뒤에 57분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 당시에 사과할 걸 그랬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사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 의견을 구해요. 이 의견을 구하는 행동 자체는 실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둘째는 내가 당신을 이 정도 의지하고 있어라는 인맥 활동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술 먹고 집에 갈 때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술 취해서 전화하는 게 진전 친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죠. 그런 활동에서 했고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물론 비대위원장직이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더 가중치가 있었을 뿐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서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누가 또 아니라고 하면 그쵸. 요렇게 했을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10% 빠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책임론 이런 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걸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과하리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사과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맥락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어제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맞다고 봐요. 뭐요? 공과 사도 있지만 네. 정치적 미숙이다. 네. 당시에 열심히 해서 가장 우리가 힘이 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혹시 사과가 됐을지 않았겠냐라는 게 취지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왜 안 했을까? 응.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1월 뭐가 21일 싫어서? 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당 비대위원장까지 못하게 할 정도면 이미 모든 그렇죠. 상황은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 이후에 다른 사과 이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예정이 있었다면 정말로 여사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면 저 여사님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대통령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시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돼요. 그 정도가 무슨 공과사가 크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아마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빙의해 보면 그 스타일의 이제 빙의를 해보면 일단 디올백 사건부터 마음에 다 안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영상이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이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얘기하고 본인이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그 전부터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어떻게 보면 뒤지게 깨지고 막 이러면서 좀 짜증도 나고 싫었을 거예요. 근데 여사는 계속 문자로 사과할까요? 물어봐요. 예. 요거 자체 상황이 일단 우리가 보고서 써서 정리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싫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의견. 자, 개인 의견입니다. 장 소장. 네. 예. 아니 도대체 왜 박 실- 김건희 여사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박 실장님. 왜곡하고 곡해하냐고. 비속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비속 썼어요? 몰라요. 예. 아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가 D로 시작되는 거 있었구나. 예. 응. 그거 그냥 구비문학인데 네. 알겠습니다. 구비문하게 아주 많이라고.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예.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어. 제가 봐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되게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사과 안 하면 국민의힘 총선이 조금 많이 어렵겠다. 악재가 되겠다. 예. 이걸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진정성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추석 선물이 막 집 앞으로 가고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네. 이 이슈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지금? 판세 영향 있어요? 원희룡 후보가 당초에 생각했던 본인에게 좀 긍정적이고 유리한 구도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김용우 위원장님하고도 뭐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당협위원장들 당원들 얘기를 다 해봤는데 이걸 갖고 당원들이 정말 한동훈 되면 안 되겠네. 야 어떻게 감히 여사 문자를 씹어 예의 없고 버릇없고 정말 대통령과 관계 안 좋겠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은 진짜 대통령 배신하고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저런 문자를 왜 지금 공개하지? 되게 재밌다. 야 이게 전당대회 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식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네. 어제부터 이제 태도를 전환했잖아요. 민생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본인도 아는 거죠. 나의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발 빠진 건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좀 며칠 있다가 좀 더 센 거를 하나 또 내놓을 것 같아요. 어디서? 원희룡 후보 쪽에서. 예. 뭐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문자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민생으로 전환했는데 예. 이것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어허. 오케이 다시 공격 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차곡차곡 2차 3차는 준비되어 있다. 어. 언제 공격할지는 시점상의 선택의 문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스가 확실한 정보입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뭐에 관계된 공격이에요? 무슨 뭐 문자라고 그러던데. 아, 좀 더 그래요? 자극적인. 자극적인. 네네. 누가 누구한테 보낸?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출연료도 얼마 안 주면서 지금 뭐 별걸 다 물어봐. 지금. 많이 드려요. 뭘? 또- 감사합니다. 야, 마이크 정지. 자, 어쨌든 정청래랑 비슷한 것 네. 같아. 야,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그게. 어쨌든 김영우 전 의원이나 장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요게 해당행위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지금 왜 등장했지? 그렇죠. 예. 이거 전당대회 왜 여사 이름이 왜 등장하지? 이쪽으로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 분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날짜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이게 막 완전히 임박해서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들도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죠. 네. 왜 뭐 그때 있었던 일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전당대회 때 이게 누가 깠지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지? 문자 이건 굉장히 내밀한 건데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배경은 뭐라고 짐작하세요? 박 실장은? 예. 예. 이거 아니, 이 한동안- 문자가 지금 나온 이유 배경. 아니 어떻게 전세를 역전하려고 나온 어떤 뭐랄까요 극약 처방은 아니고 예. 뭐 그런 류의 것이요. 사실은 상당히 강한 판세를 뒤집으려는 처방이었는데 이미 며칠 만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잘못 썼다 이 처방. 그러니까 그건 원희룡 후보가 입을 닫은 것만으로도 알 수 네.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지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서 누가 더 잘못이야 네. 애매하고 쟁점이고 논란이잖아요. 예. 그래서 따지기가 힘들어요 하나하나. 전반 상황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되고 막장이에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 위기감이 더 커졌고 예. 더 세게 혁신과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이슈는 더 유리하게 됐다라고 봐요. 아니 이거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은 당대표 되면 안 돼라는 의사가 반영된 문자 공개 폭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원희룡 후보 쪽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예.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얻을 게 뭐냐. 원희룡 후보 이미지만 나빠진 거 아니냐. 왜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아, 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 그쪽에 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냥 상황을 반전시킨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예. 근데 하지만 원희룡에게 남는 거는 있어야 된다. 뭐가 남아요? 지난번 총선에서 개항에서 떨어져가지고 민심의 버림도 받았고 만약 이번에 당대표 나갔는데 예. 떨어졌어. 어. 당심으로부터 당원들에게도 버림받았다. 어. 그러면 원희룡은 뭘 갖고 정치를 할 거냐. 예. 결국에는 윤석열의 뭐 후견인, 어. 그다음에 뭐 대리인, 어. 윤핵관들의 구심점 어. 그 역할로 본인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 그러면은 그 지분이 있지 않냐. 어. 20에서 25%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순간에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예. 의원들, 뭐 당협위원장들 그 사람의 대표 주자가 내가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이번에 마련하는 예. 계기로도 삼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의원님 저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못된 전략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치는 선거에 나가면 이기는 게 제일 좋고 예. 차선책은 어떻게 잘 지느냐거든요. 예. 근데 그 잘 지는 방법이 아니죠. 만약에 진다면 이런 가정 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떠밀려서 나왔다는 인상이 좀 강했잖아요. 왜냐하면 예. 초반에는 나올 생각이 없었거나 다들 나경원 후보나 아니면은 윤상현 후보 얘기 들어봐도 원희룡 후보가 처음부터 나온다고 얘기 안 예,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온 건데 그럼 떠밀려서 나왔는데 거기다가도 특히 윤심을 업고 나온 게 뻔한데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네거티브를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하나 졌다. 그러면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분이 더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대권 주자로서는. 전반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네요. 자 오늘 신스틸러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지고 그냥 끝까지 다 했네. 아마 다음 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끝났어요? 다음 주. 벌써 마지막 끝났어요? 주기 때문에. 예. 시간 늘려주세요. 더 할까요? 눌러주세요. 연장 방송 한번 또 추진해 볼까요? 그럼. 예. 자 그럼 저희가 원하는 괜찮습니다.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왔는데 아무도 없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영우 전 의원, 박성태 실장,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